응? 안녕하세요. 오늘 약초학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하나 블로그 네이버에서 꺼낸 그 냉열 온성 약초 대조표를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와 뭐라 그럴까 분류를 해서 이거는 왜 안 되고 이거는 왜 되고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지금 한 20몇 가지 그 제품이 그것도 많아. 여러분들이 차를 만들려면 헷갈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다 펴셨어요? 네. 네. 거기 보면 말 그대로 차가운 거.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거는 여러 번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약의 성질, 그 다음에 성, 또 한도 있어요. 사실은 미한입니다. 다음으로 한자. 이 약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행은 자, 내가 치호가 너무 간이 좋아. 그래서 이제 우루살을 너무 많이 먹거나 치호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소, 금,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그런데, 열의 성질을 알으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열은. 열은, 어떻게? 열은, 화는 쓱 올라간다.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는 어떻게 돼? 차가워져. 냉해진다. 하초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추워. 나는 막 추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하초가 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삼을 먹으면 좋겠지. 계피 안 좋아. 뜨거워 열이야.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열이라는 거는 허열이라는 게 있어. 허열. 실제로는 냉한데 열이 위로 올라와서 허열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대류 현상이에요. 우리 지구의 대류 현상처럼 인간도 대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하면 건강하려면 수수하강이 돼야 된다. 물이 올라가고 하늘은 내려온다. 물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와야 돼.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런데 인삼이나 계피나 오가피나 이런 것들은 다 열이야. 녹용, 꿀, 성질 자체가 열이야. 그래서 화가 왕해져. 응? 화가 왕해지면 어떡해? 심장만 뜨거워지는 거야. 이 화가 안 돼. 수가 안 좋아. 화가 왕해지면 토도 열이 있어지고 토가 왕해지면 금도 해주고
금이 그거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금금모이 돼버리고, 응? 수를 돼버리고, 수가 약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까지는 안 가. 화생토를 했어. 너무 열이 많으니까 자식도 열이 많아. 그 얘가 열이 많으니까 토수를 해버린단 말이야. 응? 그래서 신장이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열이 있는 거는 배, 중초는 따뜻해야 돼. 중초가 뭐예요? 비장하고 위주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온이 들어가는 걸로 해야 돼. 온. 그럼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백출, 응? 상출. 우리가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토사자, 뭐야? 목향, 응. 뭐 자소역, 뭐 곽향. 이런 거는 학초가 냉했을 때, 뭐래요? 설사할 때. 이거 들어갔잖아. 진피.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태음인가 소음에 이게 들어갔어요. 네? 응. 그래서, 너무 차가운 것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 백출이나 진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냉한 거는 전부 다 염증을 치료해, 염증.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겨요? 열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열을 꺼주는 거야. 근데 열은 어디로 꺼져? 소변, 배변으로 나가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봐봐요. 한약은 엄밀하게 말해 약초 모음을 두고 말한다. 약초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일부는 목초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가 있지요? 용골, 모려. 이거는 돌이에요. 모려는 조개가루야, 조개가루. 이게 심신 안정을 시켜. 이건 약초가 아니잖아, 그죠? 응. 약초가, 목초가 아닌 것도 있지만 한약에 쓰이는 종류는 3천여 가지. 우리나라는 5천 가지예요, 사실은. 5천 가지의 약초예요. 근데 중국은 2만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300가지야. 300개. 또 우리가 주로 지금 쓰는 거는 40가지. 그래서 냉과 열과 온과 평을 다 가지고 있는 40가지의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우리가 3천 가지, 5천 가지를 다 하겠냐고. 할 필요가 없어. 응? 그럼 약 먹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게 맞지? 해서 딱 그거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다빈도로 사용하는 게 300가지, 여기 300가지를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도라지, 더덕 등 일상에서 식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나 곡식이나 종자류도 있다. 그래서 토사자나 산조인이나 이런 거는 다, 종자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약용도 되고 식품도 되는 식용약품이 대부분인데 한약이 무조건 어디에 좋다, 나쁘다고 말하거나 특히 간에 좋다, 안 좋다는 식으로 단점을 지어서 단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약의 그 열성이냐 온성이냐 냉성이냐 여러분들한테 약의 성질이 중요한 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블로그에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거 찾는데 머리 치지 나서죠. 근데
이 사람의 그거에 우리가 이 사람 이거는 아니고 기구가 이게 우리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자, 봐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한약을 사용함으로 간이 부담을 느껴 간 손상으로 이어질 확률은 0.5%인데 여기에 비해서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간이 나빠질 확률은 1.4%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양약이 더 간에 손상이 오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에 대해 양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상 주의사항 응? 이걸 보면 약 못 먹어. 페이지가 전부 다야. 간, 신장, 내막이 어쩌고.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실제로 우리가 많이 먹는 당귀, 성분, 숙지황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 구조식이라서 간 수치가 실제로 올라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의사들은 하나만 먹고 오면은 간 수치가 막 400씩 올라가니까 난리를 버거지를 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 말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쓰지 말아야 할 약들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이 사람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장기 천궁 숙장을 엄청 또 인삼이나 녹용을 엄청 좋은 약으로 이 사람은 썼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맞는 게 뭐냐? 간이 안 좋을 경우 한방에서 처방할 때는 간 기능 회복에 대한 약초를 최대한 고려해서 처방한다. 그러면 이걸 뺐어야지. 첨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성질들이 다 온이나 열이야. 그래서 입이 마르고 귀가 울리는 대부분의 증상은 열증에 속한다예요. 또 열증이 있을 시에는 그 열이 오장육부에 어디 시작이 되어 있는가? 자, 무슨 소리냐? 변비가 있어. 그러면 자, 오장육부의 열이 하초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틀려진다는 거야. 응?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걸 안 썼어. 그래서 열이 하초에 있어서 수분을 흡수할 때 뭐가 생겨요? 변비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초에 열을 꺼주는 뭐 들어가요? 작약. 그 다음에 천화분.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결명자. 이런 것들이 변비를 없애주면서 하초의 열을 꺼주는 거예요. 하초의 열을 꺼주는 거. 그러면 신장 쪽에 열이 있는 거, 상초에 열이 있는 거. 뭐 있죠? 금문안, 시장, 상초에 열이 있을 때예요. 어? 여기에 보면 허약증이 심해서 열증인지 스트레스와 합병으로 인한 열증인지 구분해서 치료해야 된다. 아까 내가 허열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허열이 뜬다는 거는 열이 어쨌든 위로 올랐다는 거야. 그럼 상초에 열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초에 열이 있을 때 땀이 많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이 틀려지는 거야. 상초 약이. 땀이 많을 때는 금이나 치자를 써야 되겠고, 어? 땀이 없어서 열이 그거 할 때는 발안을 시켜야 되잖아. 아까 내가 땀, 소변, 대변으로 열을 뺀다고 했죠. 땀으로 빼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갈근이 들어가요.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저 쭉쭉쭉 거기 보면 어디에 있냐면 사양 식이 있던데 번역 읽어보니까 강한 냉성 약초
강한 냉성약초, 대왕, 민들레, 감기에서 쉬워, 외자음담, 익모초, 차전초, 질경이, 소문동, 치자, 택사. 우리 아는 게 꽤 많죠? 평한 거에 이게 칙이 있는 것 같아. 평한 건 결명자는 평등하진 않은데 약간 냉한데. 음. 냉문동, 복령, 복신, 신고, 신도라지, 산마, 산수유. 이게 시옷, 칙이, 시옷 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칙이, 황기, 향부자, 여기다, 칙. 밝은이라고 하는데, 성질은 아까 뭐, 평하다. 근데 바람, 응? 땀을 내게 한다, 이거지. 해열제로서 열성병, 감기, 근육에 걸리는데 쓰인다. 그리고 간을 조정해준다. 간열을 빼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나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딱 죽었는데 거기다가 땀을 더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체의 상부에 작용하는 약으로 상부에 작용한다는 건 뭐야? 심장의 열을 빼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사용할 때 농도를 도라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자, 이 여간 이 사람이, 약초 공부는 하긴 했는데, 너무 이거를 조화를 이룰 때 쓰는 그거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칙은 발한작용이 있어서 땀이 나는 사람은 안 된다. 세음인과 태양은 안 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양인과 소음인을 해서 열을 빼줄 때 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알면 이렇게 재밌어. 근데 모르면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아무렇지도 뭐 이 사람 이 약은 칙은 평하다라고 해서 이 약을 아무한테나 쓰면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40가지가 아니고 20가지지만 아주 볼수만 배우는 거야. 볼수만. 그래서 우리가 이 300가지를 다 해서 가감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20가지만 해더라도 이 사람들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야. 그렇게 해서 약을 짓는 사람은 전 세계 우리 아버지뿐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내가 전수를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40가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20가지만 가가지고도 한방 차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약의 성질에 냉이냐, 열이냐, 온이냐, 평이냐, 한이냐, 미한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20가지 중에서 어디에 이게 모카토금수에 해당이 되면서 하느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너무 약초가 많아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쭉쭉쭉 읽어 나갈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신허이명이라고 있어요. 신허이명 중간에 아까 우리 위로 올라가 보세요. 신허이명을 예로 들어보면 그 뭐냐면 신장이 허에서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신장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이 안 좋아. 이거는 뭐죠?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두 분 다 돋보기 쓰신다고 그랬지. 응? 안 보이잖아. 응? 이글씨가 보여요? 하고 물어봤잖아. 이게 저는 눈이 굉장히 나빴어요. 지금도 좋지는 않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3살 때 내가 기해년에 태어났는데 기해, 경자, 신축 이 신축년에 이게 2000 요번에 21년이에요.
내가 1961년 이 해에 눈이 이 눈동자가 썩어 들어갔어. 녹내장처럼 3살짜리. 그래갖고 진짜 며칠만 늦었어도 그 공항가에 가서 공항가 우리 아버지 그 경기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사람이 이걸 수술해줘가지고 살았어. 근데 내가 2005년도까지는 계속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아니 안경을 쓰다 벗었다 했어. 왜냐면 우리 딸내미를 했는데 한 번을 이걸 꽉 잡아당기는데 이 코가 얼마나 아픈지 아주 막 아기 때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안경을 왜냐면 약국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았어 대충. 그랬는데 눈이 너무 나빠갖고 운전할 때는 내가 운전을 88년도 했거든. 이 안경을 이제 끼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2005년도서부터 이 안약을 이걸 넣었어요. 근데 한 달인가 2달 계속 넣었는데 눈이 붙어버려서 여기가 고름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 눈이 좋아진 거야. 근데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이, 이 눈이 붙어. 그러면 있잖아 병원에 가면은 뭐 했냐고 하니까 이거 눈에 넣었다고 하니까 욕을 퍼대게 먹고 그래서 안 한 사람들이 잘 많아서.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눈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갖고, 우리 이제, 이 양자파동 물을 계속 하잖아요. 눈에 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져. 그러니까 이제 눈은, 아니야. 목은 목이야. 눈목자잖아. 그지? 귀는 수야, 심장이야. 입술은 비장이야. 비위. 비위. 그 다음에 혀는 심장이에요. 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코는 우리 오관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하 이명을 예로 들어보면 뭐 어쩌고 중환병을 앓았거나 오랫동안 아플 경우 낮밤이 바뀌어서 이거는 자율신경 과도한 다이어트로 제대로 이건 빈혈 피가 부족한 거고 그리고 뭐 과로한 경우, 응?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됐을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마음을 상하게 안 되는 거지, 몸을 상하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말은 보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보약에는 아까 말한 그 시전대부탕이나 쌍화탕이냐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그 나중에 이제 보면 당뇨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당뇨 환자가 왔는데 체크도 안 해보고 어디에서 당뇨가 온지도 모르고 뭐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 뭐가 뭐에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 약을 먹지 말라 이 소리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쭉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자 여기서 보면 강한 열성약초, 강한 냉성약초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중성. 응? 그러면 강한 열성약초는 뭐뭐 있느냐? 부자와 유황과 흑마늘이 있어. 이게 이 초라는 거는 우리 사약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그 간에 들어가서 어, 이 혈액을 응고시켜버려.
그러면서 울컥 토하고 죽는 거야. 부자를 낳고. 그러면 이 부자는 옛날에 우리 그 동네 사극에서. 독약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서 내가 제주도에 내려가니까 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두 사람 있었어. 약사가. 한의원 말고. 한 사람은 중경장 약국이라고 해가지고 서귀포에서 한약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다리가 우리 그런 약인데 여자가 없었어. 근데 내가 식초를 가자마자 나는 초제를 한 거야.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도남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그 제자가 이 부자가 혈액순환이 좋다고 부자를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근데 그 저희가 위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고발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부자 중독이다 이런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부자나 유황이나 흑마늘을 갖다가 이렇게 흑마늘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먹어. 꿀을 다녀서 엄청 위험해. 엄청 위험해.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보통 법제를 한다 그래요. 유황에다가 뭐 넣고서 뭐 독성을 제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야. 절대 안 돼. 큰일 나. 이거만 먹는 거네? 유황 오리 이거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유황 우리가 산 거라서 그거를 섞었다는 거야. 근데 먹으면은 뭐 그 뭐지 단백질도 먹었지 막 이러니까 몸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먹어서는 안 돼. 근데 흑마늘이 원래 어디에 줘? 이게 강장제야. 강장. 신장을 좋게 해서 정력제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퍼먹어. 그러면 입이 말라가지고 나중에 병이 오는 거야. 암이 생기거든.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해요. 그래서 암이 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암이 많으니 이게 커피 이런 거 인삼, 홍삼, 꿀, 흑마늘 이게 잘못된 거야. 녹용, 숙전대부탕 이게 옛날에 못 먹었을 때는 이게 약이 됐다니까. 왜냐면 에너지가 없잖아. 못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 추워. 그런데 거기다 콩마늘 먹어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실제로.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자, 열성약초. 가시뽕나무, 가시오가피, 뭐 광활, 개다리, 목천류, 개다리 열매를 목천류라고 해요. 계자, 그러니까 겨자씨, 응? 우리 겨자도 냈잖아. 그치? 응. 계피를 말해. 응? 보리대, 누경, 담쟁이 덩굴, 이건 다, 담쟁이 덩굴 보면 따뜻하고 독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어, 이게 뭐에 하냐면, 다이어트. 담쟁이 덩굴이 다이어트 할 때 써요. 그런데 먹으면 안 돼. 여기 있네. 어혈 근육통. 응? 그래서 낫는다. 다음에 상기, 응? 복할, 두충. 이게 전부 다 성질이 따뜻한 거예요. 열이 있는 거예요. 뭐 따뚜릅이든 뭐든 두릅도 다 그래. 응? 아나도 그렇고 사양. 여러분들 사양 있잖아. 그 배꼽에 노루나 사슴에 이 배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노루. 왜 이게 골문 거야. 병이야, 병. 근데 그게 너무 냄새가 지독한데 우리 요새 머스크 향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머스크가.
우리 머스크 향 참 좋잖아. 이게 사양 노루 향이에요. 그걸 굉장히 희석화시켜서 한 거예요. 분비물이잖아요. 그래, 분비물이에요. 응. 우리 배꼽 떼 나오는 것처럼 그거요. 근데 이제 이게 소화 조금 먹어서 우리가 이게 너무 지독하잖아. 사양이 냄새가 지독해. 내가 아주 그냥 100만 분의 1 정도 넣고 그걸 하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향이 좋으니까 우리가 밥밥처럼 우리 밥밥 코 뻥 뚫리잖아. 그것처럼 쓰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향이 그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양 소화반 옛날에 사양 들어가서 한 소화제 있잖아. 그런 거를 쓰기도 했고 또 그 뭐지 공진단에도 사실은 이게 사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황청심. 우황청심만 해도 사양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사양이 이 저기 뭐지 동물 애호가들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금지 품목에. 이게 저기 암즙 우리 그 뭐지 웅담, 웅담처럼 이렇게 소화제 조금씩 먹기 때문에 웅담은 또 얼마나 써요. 그러니까 그 조금씩 먹는 거는 이게 뭐지 우리 목을 갖다가 우리가 그 뭐지 이렇게 약화시켜가지고 우리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저번에 가르쳐줬잖아. 동종요법. 동종요법 안 가르쳐줬나? 동종요법 안 가르쳐줬어요? 네, 가르쳐줬는데 동종요법이란 100ml에 1ml, 100대 1의 비율, 어떤 거는 1000대 1의 비율로 해서 100번을 흔들면은 물과 물 사이에 이게 들어가면서 그거와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걸 동종요법이라고 해요. 흔들어요? 믹스를? 그럼 물과 물 사이에 그 주파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물 500cc에 우리 주파수가 5천 몇 개가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아. 그런데 사양이나 웅답도 요 비법이라는 거지. 응? 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신축년에 내가 이때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 그때 아기 때도 내가 신축년에 눈이 멀었거든. 아, 같은 해네, 그러면. 그치? 60년 후지. 굳이. 60. 이 신축년은 나한테 그런 해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났으니까.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항생제를 우리 엄마가 약국을 했으니까 항생제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막 이런 그 벽에다 대고 정한수를 놓고 기도했대. 그 정도로 힘들었다. 그에 넘어가라 했더니 그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삼지구역수가 나와요. 이거는 음양곽이라고 해. 음양곽. 음양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남자들 정력제예요. 어? 그래서 여기는 성기능을 높이는 거라나 생강도 하지만 어, 이게 껍질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껍질이 찬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을 깨끗하게 씻기만 해서 생강을 씻어서 잘게 썰어서 차를 마시는 거는 그나마 열성이 적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석류. 석류는 이제 우리가 호르몬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방하면 이 석류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오미자.
오미자는 이제 5가지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시고, 근데 이제, 우리 언니는 맵다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게 그 5가지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맵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온나무도 사실은, 이게 열이 있어요. 이 우황은 여기 량이라고 해서 량, 응? 량이라는 건 그것도 차갑다는 거거든. 응? 그래서 우황은 좀 열성은 아니에요. 응. 그다음에 백지는 내가 잘 안 쓰는 거라서 약수, 애엽이라고 해요. 애엽. 여러분들 애엽 알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따뜻하고 어혈을 풀어주지만, 그러니까 생리, 여기 지혈작용이라고 했어요. 지혈, 그죠? 혈액을 멈춰. 그러니까 이게 생리가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에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 그래서 약속을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에어은 반드시 지혈작용이 있는 거가 제일 키포인트야. 응. 코피 나거나 애기들 코피, 여자들 자궁에서 생리가 빨라지는 거. 28일 전에 나오는 생리들. 25일 만에 생리가 나왔죠. 23일 만에 생리가 나왔죠. 하는 것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 이거는 넘어가세요. 큰 참나물. 이것도 넘어가세요. 창출. 이거는 창출은 여러분들이 백출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창출과 백출은 전부 다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소화제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태양인과 태음이라는 조금 안 맞아. 왜냐면 이게 땀을 내게 하는 게 있어. 그렇게 우리 갈근처럼 막 발한작용은 아닌데 약간. 그래서 내가 백출을 쓰는 거야. 응? 백출은 그게 없어. 응. 그 다음에 천궁은 넘어가시고 초피도 넘어가시고 천피열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뭐 하소 하면 그게 뭐지? 그걸 열 좀 온선이었어. 이렇게 이렇게 아셔야 돼. 환기도 온선. 그래서 우리는 환기가 뭐 오가피처럼 만병통치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온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열이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냉성 약초예요. 여러분들, 음, 어떤 사람이 냉해. 그러면 하초가 냉해. 뭐가 와? 설사. 그죠? 그러면 위에가 차가워? 그럼 어떻게 돼? 땀이 없어. 땀이 없어. 그러면 자, 이 강한 냉성 약초에서 어, 보완을 할 게 있어요. 자, 미나리는 지금 미나리, 조리대, 구기자, 결명자, 사고초, 고삼, 달래, 단삼, 더덕, 두릅, 대황, 민들레, 당귀, 산초, 시호, 연삼, 오배자, 와송, 웅담, 익모초, 금운아, 사철수, 지치, 질경이, 선문동, 치자, 택사, 할미꽃, 화살나무, 헛개나무, 현삼 여기까지는 전부 다 찬 거야. 그런데 아까 여기 밑에 보면은 현삼이잖아. 현삼. 이거는 내가 어떤 때 쓰면 안 된다 그러지. 설사할 때 안 쓰면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헛개나무. 이건 간에 좋아. 어? 간에 좋단 말이야. 아, 이 간에 헛개나무를 우리가 볶아서 해주는 대신에 이 사람한테 배가 밑에가 찬 사람은 목향이나 목향이나 백출이나 진피를 넣어주면 되겠지. 이건 성질이 오미니까, 그지? 우리가 이거를 냉성인 거는 반드시 좋아. 염증을 없애주니까. 그런데 단점이 뭐야? 설사를 하게 하거나 추위를 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살균을 넣어주면 돼. 응? 설사를 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넣어줘서 설사를 멈추게 하면 돼. 뭐 자소욕도 괜찮고 각향도 괜찮고. 왜냐면 내가 토사자는 가루약이다. 볶기가 힘들어. 그리고 막 차에 그 물에 차에 우리가 차에 깨끗해야 되잖아 조금. 근데 이 토사자가 막 가루가 있으면 토사자가 굉장히 좋아. 응? 따뜻하게 하고 다 좋은데 가루요. 그래서 나는 뭐 곽향이나 자소염이나 이런 거를 써둔다 이거지. 소사자를 다르게 쓰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소사자만 볶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랑?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물을 내리면은 가루가 빠져내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 토사자를 내가 안 쓰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또 내려가 봅시다. 우리 냉성약초에서 강한 냉성약초에서 미나리 조리대. 미나리 조리대. 자, 미나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향도 좋고 좋아. 열을 꺼주는데 최고야. 그런데 이거를 먹을 때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따가워서 추울 수도 있어. 여기에다가 진피 좀 넣고 소화제 좀 넣고 그다음에 복용 같은 거 좀 넣고 예를 들면 약초를 만든 미나리차를 만든다고 한다면 복용 넣고 땀이 안 나면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기 좋은 거야. 이게 미나리가 민들레로 될 수가 있어. 민들레는 따뜻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차요? 차야지. 냉성이에요. 냉성. 강한 냉성은 아니야. 지금 강한 냉성은 조리대가 있어. 조리대. 있잖아 제주도에 제주도에 이 조리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이뇨작용이 엄청 좋아. 암 환자들이 조리대 너무 좋아. 근데 조리대가 저거 아니야? 대나무 잎? 대나무 이파리는 죽여라고 쌀을 줘. 대나무이지? 조리대 딱 그 대나무처럼 생겼어. 이렇게 신호대 같은 건가? 모를 때는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네, 네. 조리대 딱 쳐봐. 그러면 모양이 딱 나와. 찾아봐야겠다. 조리대. 갈대 같은 것 같아. 대나무 같이 대나무 생겼어요. 생겼지? 이게 얕은 대나무. 좀 얇아. 이게 있잖아요. 설사를 시켜. 변비엔 최고 좋아. 응? 그래서 비가 약하면 천사를 먹으면 안 된다. 입을 오랫동안 묵혔다가 오래 자려야 하는 천사 어떻게 된다. 대나무는 상하이 천사는 도만의 열을 우리가 내가 죽여라고 그 대나무 껍질 그거 있잖아. 그걸 한 거야. 이 조리 때는 한성질이야. 그래서 설사를 시켜. 나는 설사하는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되니까. 아시겠지? 응. 그래서 무한의 열을 내리고 열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걸 풀어줘. 선식, 그러니까 조리대 천화분, 응? 이게 다 기관지 천식에 좋으면서 신장, 간의 폐를 열을 꺼주는데 문제가 뭐냐? 설사를 시킨다야 이게. 합초를 냉하게 하기 때문에
강한 독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냉성약초. 강한 냉성약초 말고, 미나리하고 조리대 말고, 냉성약초. 냉성이 그냥 좀 차가운 거. 이제 이 냉성 약초에 어디에 뭐가 좋다. 미나리가 몸에 좋다. 뭐 조리대가 몸에 좋다. 뭐 민들레가 좋다. 이런 것들은 열을 꺼주는 것들이야. 그래서 구기자는 이것도 설사를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구기자는. 응? 간에 좋고 다. 여기 밑에 보면 비장이 약한 사람은 장복을 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은 구기자에다가 뭘 섞어? 소화제, 설사하는 사람들. 어? 설사하는 사람들. 만약에 뭐 변비인다. 그럼 뭐 조리대를 넣어도 되는 거지. 근데 너무 둘 다 차가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보통 비장이 약한 사람은 금한다. 이거는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백출이나 진피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결명자. 요것도 다소 차가워서 이건 설사하는 사람은 안 돼요. 눈에 좋다고 해서 양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설사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까마중, 하고초 이런 거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느삼, 이게 고삼이라고 해요. 고삼. 굉장히 내가 이건 피부병에 굉장히 좋아. 화장품에 고삼을 추출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 독이 없다라고 했는데 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소화제도 되고 다 되는데 너무 써. 그래서 하여튼 이 고삼은 굉장히 좋은 약이야 사실은. 우리가 고삼은 내가 좋아하는 약이야.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 그다음에 뭐 달에 단삼 다 넘어가시고 더덕 여기 있어요. 더덕은 인삼과 달리 성질이 찬 음식으로 열이 많아 인삼이 맞지 않은 사람에게 인삼 대신 권할 만하다. 결론은 뭐냐? 이거는 신장의 열을 꺼주는 거예요. 간 신장의 열을. 그래서 비장인데 비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더덕은 누구나 먹어도 된다. 그래서 더덕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조금 설사를 한다 그러면 뭐 위율이나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걸 갈아서 먹으면 돼요. 어. 저도 더덕은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두릅. 두릅은 약간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두릅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두릅도 성질이 온이에요. 온. 그래서 여기는 평하다고 나왔거든요. 평하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릅도 이게 아주 저기 어렸을 처음에 나오는 두릅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독성이 없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보통 진짜 평이야. 그래서 그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뭐지 어, 많이 먹으면은 혀가 이게 뭐라 그래 갈라져.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새끼 두릅은 괜찮은데 조금 큰 두릅은 안 돼. 두릅 나무를 얘기하는 예, 두릅나물. 그다음에 대왕이 있어요. 대왕은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건 아주 변비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카스카라 사그라다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카스카라 사그라다. 이거 뭘 하도 얘들 한 40년 전에 외운 거라서 모르겠네. 안 쓴지 오래돼가지고.
대왕은 변비가 심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약재에 이 대왕이 들어간 우리 한약 이거에 들어가요. 그럼 사망사신탕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대왕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아 이거는 설사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알으셔야 돼. 이건 알아두셔야 돼. 가끔 이걸 써요. 그다음에 여기 대왕을 복용하면 설사를 하여 체내의 독결을 없앤다. 변비 있는 사람만 되겠지? 근데 요거는 조금 있잖아요. 독성도 있고요. 그리고 습관성이 될 수 있어요. 독이 없다고 그래 있는데 아니 독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들레. 민들레는 성질이 차다. 그래서 복부가 따뜻한가 찬가를 이거는 복부가 따뜻한가 찬가는 어떻게 눈으로 알아? 만져봐야 알아?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사를 하냐 분비를 하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복령, 백출, 진피 이런 거 섞어서 먹으셔야 돼요. 아니 이 말이 복부가 따뜻한가 찬가 그러면 설사라는 찬거고 변비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아니지. 열감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자, 봐봐. 그렇지. 질문 잘했어. 자, 우리가 변비는 무엇인가? 설사는 무엇인가? 변비는 장에 대변이 끼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열나는 이게 수분을 흡수하니까. 응. 근데 속에서는 열이 나는데, 전차. 밖에서는 차다. 그렇다고 흡수가 차니까. 변비랑 설사 똑같은 거잖아. 그래 안 돼. 응. 설사를 한다. 응. 이거는 흡수가 안 돼서 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변비하는 사람이나 설사하는 사람의 배가 차가운 건 자기 스스로 막 나 배 차 이래. 왜? 그 특히 복부가 따뜻한가 찬가 물을 내가 물어보잖아. 이 사람이 잘못된 아. 잘못. 우리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야. 우리 그냥 이거를 그냥 넘어가. 근데 아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제가 잘 물어본 거네. 잘 물어봤다. 자,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서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이 가스가 찼어. 근데 이게 변비가 있을 때도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할 때도 가스가 차. 가스가 차서 차가워.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응? 그런 거예요. 변비는 장에 대변이 끼어 있어서 독소가 심한 거야. 독소가 나오는 거고 설사는 장에서 흡수가 안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흡수가 안 되니까 이로운 균도 같이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요 말이 얼마큼 잘못됐다는 거를 빨리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창가를 잘 가리는 해안이 필요하다. 뭔 해안이 내가 무슨 투시력이 있어. 뭘 눈으로 봐. 그걸 어떻게 알아? 응?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문진, 맥진, 절진이라고 해요. 우린 절진. 응? 그렇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물어봐야지. 응? 그 사람이 차가운가 무거운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대변 상태가 어떤가를 물어봐서 아, 이 사람이 장에 열이 있구나. 그럼 빼줘야 되겠다. 장이 차다? 설사하네? 그러면 그거를 해주는 거지. 응? 그래서 민들레가 좋은데 설사를 하게 할 수가 있으니 하초가 냉한 사람들, 태음인이나 소음인들은 반드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를 넣어준다. 오케이? 그래서 민들레는 암세포의 성질을 억제하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어. 너무 좋아. 고기도 빠져. 간에 복수찬 사람들 딱 빠져. 다 좋아. 근데 설사를 할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보완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들레 많이 먹어야 되겠네. 많이 먹어야 되지. 그 대신 변비만 안 해. 설사만 안 해.
응. 민들레 차 해서 먹으면 되네, 지금. 좋지. 이제 내가 민들레는 최고 좋은 거야. 민들레 캐러 가자. 흰민들레, 힘들네. 노란 민들레, 뭐 핑크도 있다며. 네. 근데 흰민들레가 봐봐. 흰민들레는 해를 좋게 해주는 거야. 노란 민들레는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민들레야. 좀 틀려. 색깔에 따라 틀려. 핑크는 심장에 열을 꺼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그것만 봐도 어떻게 한 가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느냐, 가 나오는 거야. 더덕은 누구나한테 먹어도 좋아. 그러면 더덕에다가 이 사람이 변비가 있어? 설사가 있어? 땀이 있어? 요 세 가지만 해서 차를 만들어 주는 거야. 민들레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네. 자, 안기, 산초까지는 우리가 안 쓰는 약이에요. 산초는 너무 냄새가 심해서. 시오. 시오는 이게 간 쪽이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참기, 한기를 의외로 이게 막아줘. 그래서 시오는 특히 간에 좋아요. 나는 이거 시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신도 안정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여주는 여주차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좋냐면 당뇨, 당뇨에 좋아요. 연삼은 이건 좀 부작용이 좀 있어서 전 안 써요. 오배자도 그냥 넘어가시고 와송도 넘어가시고 그다음 웅담에서 중요한 거. 웅담. 웅담이 너무 자자가 많아. 오소리 쓸개도 효과가 괜찮아. 그거를 좀 쓸개처럼 하는 인간들도 있어. 근데 일단 이거는 담즙분비야. 그러면 우리가 우루사라고 했죠. 우루사. 이게 우리가 담 절렸어 그래. 담 절렸어 그래. 유통 하실 때. 그 담이야. 쓸개의 이 담이 그 담자야. 응? 이 담그고 절렸어 하는 담과 족소양 담경갈 블레이드 쓸개의 지위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웅이야. 이거는 엄청 써. 그런데 성질이 여기는 차갑다라고 하는데 미한이야. 그리고 이담제, 담즙을 이롭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담즙 분비 촉진제, 진통진경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주는 뭐야? 알코올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열이 있는 거지. 이거를 담가서 그걸 마시게 돼. 그다음에 이제 익모초. 자, 우리가 애엽하고 익모초하고 생긴 게 비슷해요. 쑥처럼 생겼어. 근데 조금 커. 입 크기가. 입도 조금, 그래서 익모초는 이것도 또한,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옛날에 익모초를 뭐를 해서 먹었어요? 한 말고 우리가 익모초 엿을 만들었죠. 조청처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엿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그거를 끓여서 엿처럼 만들었잖아. 왜냐면 성질이 약간 차가워. 약간 미한이야. 그래서 익모초하고 쑥은 좀 틀려요. 쑥은 도리어 좀 따뜻한 성질이고 익모초는 조금. 그래서 저는 쑥보다는 이것도 또한 지혈작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금은아, 응?
쑥도 애엽이 있고 인진쑥이 있어. 수염. 인진쑥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금은아, 인동덩굴, 어? 이 내가 저기 해, 비장, 신장 이쪽을 다 해줘. 위장, 그러니까 이게 비위 기능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래서 과하게 먹으면 안 돼. 치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금은하고 치자는 한 조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철수 나오고 그 다음에 지치는 우리 안 쓰는 거니까 사전초 질경이가 나와요. 질경이. 이게 질경이는 우리가 어디에 많냐면 여자들 냉대야 있잖아요. 이때 이거 많이 써요. 이걸 질정으로 만들어서 질 속에다 넣어요. 응? 그래서 우리 그 딱딱한 여기 집 많잖아. 질경. 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여기도 포화제를 꺼서 먹어야 돼. 응? 응. 그 차전자는 이제, 음, 천문동은 맹문동하고 같아요, 거의. 신장, 여기 있네. 맹문동과 같다고 돼 있네. 약성은 차면 신장을 좋게 해줘요. 치자, 끝났대? 치자 아까 했죠? 이제 텍사서부터 조금 나온 거 텍사하고 우리가 하나 쓰는 건 텍사만 쓸 거예요. 텍사는 이뇨제예요, 이뇨제. 그리고 복용도 있고, 오늘은 여기 그 중성약초 바로 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텍사는 이뇨제니까 여러분들이 신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부었을 때. 그다음에 헛개나무 내가 아까 얘기했었고 이제 현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중성약초